자, 지금 전기차 시대죠? 모두가 배터리, 리튬, 니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기차를 도로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엄청난 힘, 그 힘의 진짜 근원이 과연 뭘까요? 네, 전기차를 움직이는 진짜 힘의 원천 말이죠. 배터리는 에너지를 그냥 저장만 하는 창고 같은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강력한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심장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동 모터 성능을 결정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죠. 네오디뮴 연구자석.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작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력을 뿜어내요. 이걸로 전기차 출력하고 효율을 확 끌어올려서 주행거리를 늘려주니까 괜히 마법의 돌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정학적 이야기를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전기차에 숨겨진 심정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히토류 제국, 그리고 자원 무기화의 충격, 그 다음엔 여기에 맞선 글로벌 공급망 전쟁, 마지막으로 미래 패권이 어디로 갈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법의 돌 뒤에는 아주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이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전기차 생산 라인이 그냥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 나아가서 지정학 탐도 전체를 뒤흔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미 이때 이 자원의 전략적 가치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라고 지시했는데 재밌는 건 그 시점에 서방 국가들은 뭘 하고 있었냐? 심각한 환경오염,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기 나라 광산들을 너도 나도 문 닫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땅 파서 원광 캐내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캐낸 히토류를 원소별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중국이 바로 이 분야를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강력한 자석으로 만드는 제조 공정까지 꽉 쥐면서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회사들의 목줄을 쥐게 된 거죠.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쥔 중국,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아주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써먹었죠. 그리고 2010년 전 세계가 그 충격을 똑똑히 목격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2010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입니다. 그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분쟁이 격화되니까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아예 전면 중단해버리는 초강수를 뒀어요. 정치적인 갈등이 순식간에 경제전쟁으로 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죠. 이 사건은 전 세계 산업계에 중국에 의존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의 돌에는 또 다른 아주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환경 파괴예요. 히토류 1톤을 정제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독성 화학물질이랑 방사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중국 내몽골에 있는 바우토우시의 한 인공호수는 이 독성 폐기물로 가득 차서 지옥의 풍경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전기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말 지독한 역설인 거죠. 결국 중국의 이런 자원 무기화, 그리고 심각한 환경 문제, 이게 전 세계적인 반격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공급망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반격은 크게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예 히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를 만들자. 바로 기술 혁신이죠. 두 번째, 중국 말고 다른 데서 구하자.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것들에서 다시 캐내자. 바로 도시광산과 재활용입니다.
먼저 기술 혁신 전선에서는 정말 눈부신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 아스테모는 히토류 없이도 강력한 힘을 내는 모터를 개발해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 테슬라 2023년에 뭐라고 선언했냐면 다음 세대 모델부터는 히토류를 1g도 쓰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대항전이에요. 미국은 국방부까지 나서서 자국 생산망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일본의 지원을 받은 호주의 라이네스라는 회사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생산 기업으로 컸습니다. 심지어 미국, 호주, 일본 이 나라들이 아예 동맹을 맺고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1세기의 노다지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시 광산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폐스마트폰, 낡은 노트북,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데서 아주 귀한 자원들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정치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죠? 게다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 주니 정말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래의 공급망 전쟁은 예전처럼 단순히 중국 대 서방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니게 됐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이른바 삼각 패권 전쟁의 시대로 완전히 진화한 거죠. 이 새로운 구도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좀 달라요. 보세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기술 선도국들은 아예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호주나 미국 같은 자원 부국들은 중국 말고 다른 공급망을 뚫는 데 집중하고 있죠. 동시에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도시광산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방의 움직임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025년에 중국이 또 한 번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제는 단순히 원재료 수출 통제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기술 자체, 그리고 관련 설비까지 해외로 못 나가게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자원 통제에서 기술 봉쇄로 전략의 판을 바꾼 아주 강력한 한 수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과연 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 기술이 자원을 이기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자원이 기술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의 승자는요, 단순히 자원만 많은 쪽도 기술만 조금 앞선 쪽도 아닐 겁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삼각 구도 속에서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를 누가 가장 먼저 만들어내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선점하게 되겠죠. 위기 속에 숨은 기회를 보는 눈, 바로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